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즘 걸을 때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예전처럼 산책 같이 못하니까 아쉬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남았을 때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느려졌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안쓰러운 눈빛, 계단을 오를 때 예전과는 다른 우리 다리, 조금만 걸어도 쉬고 싶어지는 그 순간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9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 3회 진료를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대를 졸업한 지 벌써 65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다리의 변화,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그 비타민이 오히려 우리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난 60년 동안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70대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왜 다리가 점점 약해질까요?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80대, 이 할아버지는 더 절망적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TV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사서 먹었는데 왜 걷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가 전혀 이분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비타민이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같은 60세 이상에게는 비타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특히 신장과 간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비타민 양이 우리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A, D, E, K는 우리 몸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예로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D는 혈액 속 칼슘 농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우리 근육과 인대에 침착되면서 다리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이 뻣뻣해져요. 또 비타민 A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비타민 A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다리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아프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비타민 B군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6를 너무 많이 드시면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리에 저림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비타민이 오히려 우리 다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가지고 계신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비타민 섭취량 점검하기. 먼저 여러분이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성분표를 확인해보세요.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 비타민 D, 하루 800-1000IU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비타민 A, 하루 700m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비타민 B6, 하루 1.4m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칼슘, 하루 1200mg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종합 비타민을 동시에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2단계, 하루 중 한 끼 비타민 휴식 시간 만들기. 하루
3끼 중 1끼는 비타민 없이 드세요. 보통 저녁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간과 신장이 축적된 비타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치 청소하는 시간을 주는 것과 같아요. 3단계, 온수 조격으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매일 저녁 7시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물의 깊이입니다. 발목 위 10cm까지 잠기도록 해주세요. 온수 조격이 왜 효과적일까요? 따뜻한 물이 우리 다리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축적된 비타민이나 노폐물들이 더 잘 배출되어요. 조격하실 때는 신문이나 책을 읽으시면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의학 저널을 읽곤 해요. 4단계, 간단한 발목 운동으로 근육 활성화. 조격 후에는 간단한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세요.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발목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관절 주변에 경직된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5단계, 잠들기 전 다리 마사지.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5분간 다리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순환이 좋아져서 다리의 부종도 줄어들고 축적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5단계가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 섭취량을 조절하면 우리 간과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니까 남은 에너지로 몸의 다른 기능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식 시간을 주면 우리 몸의 자연 해독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세포 재생 과정이 더 활발해져요. 세 번째로 온수 조격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30-40% 개선시킵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발목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림프 마사지는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림프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노폐물과 독소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어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좋아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3세 김할머니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런 상황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어요. 종합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글루코사민, 하루에 10개가 넘는 약을 먹는데도 다리가 점점 아파져요. 이제는 마트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며느리한테 부탁해야 해요. 김할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드셨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거든요. 저는 김할머니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5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밤에 다리가 저리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1시간 넘게 걸었는데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빠르게 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김 할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79세 박 할아버지셨어요. 당뇨까지 있으셔서 더욱 조심스러우셨는데 비타민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 다리 근육이 경직되고 보행이 어려워지셨어요. 선생님, 저는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용 비타민도 먹고 뼈 건강용 칼슘도 먹고 혈관 건강용 오메가3도 먹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왜 다리가 이렇게 무거울까요? 박 할아버지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셔서 조격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하시도록 했고요. 3주 후 박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의 모습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잘 걸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걷기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다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77세 초의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특히 가족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걷기 힘들어 하니까 가족들이 저를 짐스러워해요. 특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픈 소리도 제대로 못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초의 할머니도 이 방법을 성실히 따라 하셨고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좋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선생님, 저희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제가 활기차게 지내니까 가족들도 편해하고 이제는 함께 외출도 자주 해요. 며느리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다리의 불편함, 그것이 가져오는 가족 간의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비타민들을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조격을 시작해보세요. 7일만 해보세요. 단 7일만요. 여러분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7일도 기다릴 필요 없어요. 3일 후부터 조금씩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요즘 걸음이 좋아지신 것 같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든 것을, 계단을 오를 때의 그 가벼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아온 자신감을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을 돌볼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91세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